20세기 동아시아에서는요, 정말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외교적 체스 게임이 한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막히는 승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두 거대한 제국 사이에 끼어버린 작은 섬나라, 바로 류큐 왕국이 있습니다. 야망과 첩보,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돈, 즉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어떤 질서로 볼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가 위고 너희는 아래다식의 수직적인 조공체제를 원했고요. 일본은 아니다, 우린 동등한 파트너다, 이걸 원했던 거죠. 이건 뭐 타협이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막 전국시대를 끝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선 참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정부에겐 아주 명확한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대국이었던 명나라와 다시 무역을 터서 큰 이익을 보는 거였죠. 그런데 명나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야스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명나라가 아주 신뢰하던 조공국, 류큐 왕국을 이용해서 이 문을 열어보자는 거였죠. 류큐야말로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외교적 열쇠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거든요. 보세요. 과거에도 류큐는 여러 번 명나라의 요청을 받고 일본과의 관계를 중재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아주 믿을 만한 카드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외교적 열쇠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일본은 전술을 아주 극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라는 열쇠가 안 통하니까 일본이 뭘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공성퇴, 즉 무력이었습니다. 1609년에 사츠마 번이 에도 막부의 허락을 받고 류큐 왕국을 침공해서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류큐 국왕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1611년에 이 세 가지 무역 조건을 명나라에 제시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이건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통보에 가까웠죠. 자, 그런데도 명나라가 꿈쩍도 안 하니까 일본이 이제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류큐 국왕의 이름으로 교역 안 해주면 우리 정예 병력 수만 명이 쳐들어갈 거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최악의 한 수가 됐어요. 완전히 역효과가 난 거죠. 일본과 명나라의 무역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요. 애꿎은 류큐만 명나라의 분노를 사서 온갖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관계만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뒷문을, 아주 비밀스러운 뒷문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무역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면 무역 거점을 그냥 뺏어버리자는 생각이었죠. 그 새로운 타겟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1616년에 나가사키의 책임자였던 무라야마 도안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대만을 점령하라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가 모은 함대가 무려 13척, 최대 3,000명의 병력을 실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비밀리에 추진된 작전이었으니 정말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이 계획에 정말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류큐였습니다. 일본보다 류큐가 한 발 먼저 움직인 거죠. 침공 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616년 2월, 류큐 왕국이 명나라 조정에 몰래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일본의 침공 계획 전체를 A부터 Z까지 전부 명나라에 밀고 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일본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원래 주인인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천만한 이중첩보전을 벌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뭐 보나마나죠. 일본 함대는 폭풍호까지 만나면서 그야말로 대실패, 완벽한 재앙으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일본의 야망이 또 한 번 좌절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일본도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아, 이 게임은 우리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건 시작부터 치크메이트, 즉 외통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실패는 일본의 전략이 허술해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 바로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자신들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명나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을 하고 싶었던 일본,
이 두 세계관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거죠. 자, 그럼 수십 년에 걸친 이 싸움의 최종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다른 길을 찾았고요. 명나라는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류큐는 생존은 했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명나라와의 직접 무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류큐였습니다. 일본의 사치와번과 명나라 두 강대국의 이중으로 종속되는 비극적인 신세가 되었고, 사치마는 류큐의 조공무역에 기생하면서 그 이익을 몰래 다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거대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작은 나라, 류큐의 이런 선택이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